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놓은 그 동생들이 많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놓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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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놓은 동생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김용삼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김용삼입니다. 지내셨습니까? 예.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좀 기다려집니다. 예.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예. 아니 저는 이 뭡니까 네.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네요. 사람이 먼저다. 예.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여보 얼굴 예. 이 책을 예. 우리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먼저다가 구호니까 예.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청와대 직원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같은 사람 돌림이니까. 예, 그죠. 예. 근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거는 국민이고, 네. 이거는 국민이고,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국민이고요. 네. 자, 여러분 이 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박정희의 옆 얼굴 예.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이 안에 보니까는 그 박정희 대통령 숨겨놓은 동생 이야기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숨겨놓은 동생 이야기 어찌 된 겁니까? 예, 그게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피를 나눈 형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 참 우리가 수출을 아주 국가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던 시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종합상사라는 게 있어서 예. 뭐 아프리카, 유럽, 뭐 동남아 등등을 뭐 그냥 뭐 밀림을 해치고 이제 그 뛰어다니면서 시장을 개척을 해서 예. 우리 물건을 팔던 시절인데 그 종합상사의 그 직원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나라에 가서 그다음 이제 전자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예. 그때 이제 그 명함을 그 대통령에게 주니까 예. 거기 이게 박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박머식이 써 있으니까. 예. 이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저 형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이 좀 잘 물건 예, 잘 팔려고. 왜냐면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예. 뭐 대통령 그러면은 그 일가 친척들이 거의 요직을 다 장악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들에게는 아주 스페셜한 대우를 해주니까 내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뻥을 친 거죠. 예.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네 그래서 아주 특별 예우를 해서 예. 이 직원이 1년치 수출량을 그날 다 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그해 수출왕이 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당신도 그러면은 그때 같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학한 거죠. 거짓말한 게 탄로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상사의 사장이 청와대에다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사실이 만져봐서 우리 직원이 대통령의 동생을 사칭하고 물건을 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보고를 받고 그래서 얼마치를 팔았답니까? 그러니까 1년치 수출 목표량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동생 내 동생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유능한 동생 뒀다 야.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 박정희 대통령의 본관하고 이 친구 박 씨의 본향이 이제 본관이 다른 거예요. 고령 박 씨와 반남 박 씨. 박정희 대통령이 고령박 씨이고. 예.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반남 박 씨인데 어떻게 이제 형제가 됩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거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수출 잘하면 다 수출 잘해서 그 국민들 먹여 살리면 우리 다 단군의 자손 아니냐? 단군의 자손. 단일 민족 아니요. 단일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아주 통 크게 이제 그 자기 그 동생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숨겨놓은 동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우리 다 같이 단군의 자손이고 단일 민족 아니요. 나는 고령박 씨나 반남 박 씨보다
수출 많이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흥부의 박씨가 더 줬어. 네. 아 돌아가서 내 아우나 잘 돌봐주시오. 예. 아 이래 됐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합상사에서는 아주 뭐 예. 대통령의 동생이 생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니까 예. 이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예. 1인당 국민 소득이 82달러에서 예. 처음에 우리가 82달러에서 예.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18년 후에는 1000달러로 12배가 뛰었고 예. 연간 수출액이 6천만 달러에서 예. 100억 달러로 166배 성장했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32년이 지난 2011년 12월 5일 한국은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넘어섰다네요. 와. 그러니까 막 그 국가의 그 경제나 산업력이 뭐 로켓처럼 분출하는 시대였다. 예, 예. 이렇게 그 외국의 그 언론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예. 그 시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놓은 동생 이야기 들어있으니까요. 이 박정희 여벌굴 이 책 좀 꼭 좀 사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녹회처럼 솟아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을 일으켜서 예.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1인당 뭐 80달러, 82달러 예. 따지고 보면은 지구상에 예. 독립국가 그 저기 IBRD라고 예. 세계 부흥개발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독립국가 121개국 중에 예. 125개국 중에 101등 뒤에서 꼬레비.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공업에서부터 일으켜서 중공업, 중화학공업까지를 아주 급속한 속도로 건설을 해서 예. 말하자면 우리가 뭐 완구라든지 뭐 의류 봉제품, 뭐 와이셔츠 뭐 이런 것만 수출하던 나라가 갑자기 유조선을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예. 이런 나라로 변모를 한 거죠.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그 전에 옛날에 가발 수출하고 뭐 이런 거 머리 그렇죠. 어머니들 머리 예, 잘라가지고 예, 예. 가발 수출하고. 네. 그야말로 정말 그 시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라면에서 미사일까지를 수출한다. 예,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그야말로 그냥 아주 경공업에서부터 중화학공업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산업화의 과정을 약 18년 정도 기간 내에 급속하게 건설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제품을 예. 수출함으로 해서 예. 그렇게 우리 한국이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네. 이거는 이 책도 기파랑에서 나온 책이고 예. 요 박정희 예. 동반성장의 경제학 좌승희라는 분이 있어요. 좌승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장이시고요. 예. 이 책이 그러니까 작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으로 예. 박정희 재단에서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학자나 연구자들에게 아. 박정희 대통령의 진면목을 연구를 해서 예. 그것을 시리즈로 지금 쭉 책을 내고 있는 그 시리즈 중에 한 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의 동반성장의 경제학 요것도 보면은 예. 뭐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요 책도 여러분 좀 사가지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에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보니까 무기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주국방 하려고 네. 저 중화공업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 책은 이 서점이 없습니다. 예. 서점이 없고 한국 방위산업학회 02587-1833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백과사전인데 이 방위산업 백과사전인데 요 앞에 보니까 뭐 그런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주국방을 했는지 뭐 예.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기가 막힌 게요. 이제 예. 오늘 주제가 예, 이제 예. 소련을 붕괴시킨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이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잠정적으로 잡아봤는데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하던 시절에 예. 우리가 무슨 뭐 총은 고사하고 예. 총알 한 방을 못 만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철모도 못 만들었죠. 예. 예. 수통 정도나 만들었을까요? 예, 예. 그런데 1969년도에 예. 닉슨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닉슨 독트린을 가서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이 2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 그 중에 1개 사단, 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를 하겠다. 그게 6.25 때 왔던 사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1개 사단을 철수를 시키고 예. 그걸 한국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하나 남은 그 사단도 몇 년 몇 월까지 이제 철수를 하겠다. 예. 그러니 이제 당장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예.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지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예. 무장 게릴라가 100명이 넘는 게릴라들이 침투를 해서 한 달이 넘도록 예. 아주 그 지역을 해방구로 만들려고 뭐 이런 짓들을 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향토해비군을 만들자. 그래서 향토해비군 250만 명을 이제 그 결성을 합니다. 예. 250만 명의 향토해비군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야 싸울 수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그죠. 무장시키려고 보니까 우리가 총이 없는 거예요. 예. 총과 박격포와 기관총과 뭐 수류탄이라도 있어야 이제 전쟁을 할 텐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을 이제 창설한 다음에 예, 예. 그 번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저기 ADD라고 그러죠.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예, 예. 이제 특명을 내립니다. 예. 앞으로 2달 내에 국산 소총과 예, 예. 수류탄과 뭐 박격포 뭐 8종류를 주문을 합니다. 예, 예. 2달 내에 이 국산을 만들어라.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때 이거 우리 기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설계도도 없었죠.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 아닙니까? 네. 이런 지시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ADD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이제 그 기술진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선발을 해서 예. 그것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개발했느냐?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청와대 안에 청와대에다가 예, 대통령 설계실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까? 예. 아,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겠다 예, 예. 해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는데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거 다 비밀이다. 하여간 장기 출장을 가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예. 그래서 뭐 했더니 청와대로 간 겁니다. 와,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 2달에 걸쳐서 이 연구진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이제 그 노력을 한 거죠. 원래 이제 후진국들이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이제 역설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아, 예. 미국이 그 당시에 한국군에다가 M1 소총, 카빈 소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2차 대전 때 쓰던 걸 한국군에다가 줬는데 예. 그거를 전부 분해를 합니다. 아, 분해를 해서 전부 수치로 측정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양 그대로 부품들을 깎습니다. 예. 깎아가지고 조립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총을 쏘니까 총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 역설계 방식으로 해서 예. 이제 8종의 국산 무기를 2달 안에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번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콩고 먹듯이. 무기 만들 때 번개 사업인가요? 예. 어. 아 그런데 이제 뭐 껍데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한두 번 쏠 때는 총알이 잘 나가더니 예. 또 쏘니까 막 총신이 갈라져 뭐 박격포를 쏘니까 박격포에 막 아, 포신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무기를 만들려면 예.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특수한 강철이 필요하구나. 예, 예. 근데 그 당시 우리는 특수한 강철을 만드는 그런 그 시설이 없었기 예, 때문에 예, 예.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예.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이 책 보니까 알루미늄 창틀 가지고 주물 뜨고 뭐 그렇게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깎고 뭐 이제 그래서 국산 무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양산을 못한 거죠. 예.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말았으면 이건 박정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라는 이 사람의 그 전략적인 머릿속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야, 그러면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사업이 뭐냐? 기계 예. 공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재가 있어야죠. 예. 철강. 철강. 철강 중에서도 특수강. 예. 그게 있어야죠. 예. 그럼 특수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 선철을 제철을 만들어서 예. 그 제철을 특수하게 열처리라고 특수처리를 해서 특수강철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100분의 1로 정밀 가공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야 되니까 예. 이 중화학공업이 필요하구나. 야, 중화학공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100억 불에 달하는 비용과 10년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이런 예.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아. 불행하게도 예.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예. 그야말로 좀 초유의 일을 예. 그 감행을 해서 대통령 임기가 원래는 그 3공화국 헌법에 의하면은 예. 재선까지만 하고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걸 3선을 하도록 연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선 대통령으로 그 당선이 됐는데 예. 대통령 임기가 1972년까지예요. 예. 그러면은 1972년에 내 임기가 끝나니까 예. 내 임기 끝나니까 뭐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예.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노후 생활을 할 거야. 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는 저 현실적인 적이 예. 한국을 뭐 말하자면 저 월남처럼 공산하기 위해서 어.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철수한다고 저렇게 하고 그죠. 실제로 일개사단이 빠져나가고 예.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 지금 중화공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 임기는 72년까지 끝나는데 이게 지금 요 땅을 해도 10년이 걸린다고 하니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나는 역사 앞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죄인이 되더라도 나는 나라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단행을 한 게 10월 유신이라는 거죠. 아. 그럼 헌법을 개정한 겁니까? 네, 그때 국민투표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유신헌법이 전 국민의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을 받아가지고 유신헌법이 이제 그 개정이 돼서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났죠. 예. 그 당시 유신헌법에 의하면은 임기 6년 그리고 국민 직선으로 뽑는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기에서 이제 간선제로 뽑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예. 늘어나고 그리고 뭐 쉽게 이제 다시 또 왜냐면 이제 연임 조항이 없으니까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함으로 해서 독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 욕을 먹는 조건으로 중화학공업을 성공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무기를 만드는 나라, 예. 무기를 만드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에는 우리가 무기 수출국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디다 수출했습니까?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뭐 아.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우리가 만든 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아, 예. 이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그죠. 거아니겠습니까? 무기를 못 만들어 가지고 무기 만들려고 이 중화학공업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10월 유신과 중화학공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유신이 나쁜 거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죠? 유신을 반대를 해서 예. 그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제재를 당했거나 뭐 잡혀가가지고 뭐 고문을 당했거나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10월 유신이
그야말로 뭐 그 만고의 역적과 같은 짓이라고 아마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나머지의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지금 주한미군은 철수를 하지.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 예비군을 만들어놨는데 예비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슨 무기도 없지. 우리가 예. 없지.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려면은 약 10여 년에 걸친 세월과 그 당시 100억 불이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예. 한 1조 불, 1조 달러 뭐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그야말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업을 박정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독재자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 10월 유신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국제적인 환경 요인을 예. 우리는 자꾸만 그냥 요만한 잣대로 우물 안에 개구리 시각으로 너 정신 대통령 해먹으려고 10월 유신했지 이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의 이 진면목이 계속 퇴색이 돼서 완전히 정말 꾀지지 않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웃기는 거는 저기 그 당시에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는 아니 필리핀도 실패한 거를 중화공업 필리핀도 실패했고 리비아도 실패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예. 이런 이야기가 했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층들이요. 예. 예. 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훨씬 못 살았죠. 예. 북한보다 못 살았죠.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지었다던데 맞습니까? 예. 오. 우리가 그거를 질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이야 저런 거는 뭐 애들 장난처럼 짓지만 예.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도명으로 돼 있는 이 지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져준 거 아닙니까? 필리핀이 그때만 해도 강대국이었네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죠. 아니 그때 뭐 기사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60년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 예.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필리핀에 가니까는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야.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일이지만 불과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의 일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국가가 예. 이거 뭐 그야말로 이제 오늘 망하느냐 내일 망하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 국가부터 살려놓자 예. 하는 차원에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 예.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 예. 학자, 예. 언론인, 정치인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 이런 예. 사람들이 이 건설에 대해서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경부고속도로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뭐 김대중, 김영삼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그거 막겠다고 막 들어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농사 지어야 된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게 지금 전국에 자동차가 3만 5천 대밖에 없던 시절에 예. 자동차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든다니 저거 뭐 예. 부자들 뭐 기생관광 하러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정말 모욕적인 얘기까지를 들어가면서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만든다고 할 때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정치인과 학자들만 언론인들만 반대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사다 쓰면 되지 왜 그걸 만들어. 후진국에서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쥐뿔이나. 만약에 그 당시에 박정희가 아 맞아 저 전 세계 석학들이 그러는데 시기상조래 아 이거 뭐 다음에 하지 뭐 이거 요구도 먹어가면서 그거 뭐 해봐야 나한테 내 정권에 무슨 뭐 티나는 것도 아닌데 응?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 때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돈을 갖다 썼습니까? 일본에서 주는 대일 청구 자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이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그 했던 그 포퓰리즘 그대로 했다면 그 대일 청구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 국민 여러분 일제시대 때 피해받은 사람들 동사무소로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신 무슨 피해 받았어? 나 위안부 피해 받았는데요. 그럼 뭐 몇십만 원. 당신은 뭐 나 징용 갔다 왔는데요. 그럼 몇십만 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부 생활 자금으로 다 풀어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만 뭐 그런 그 돈을 준 게 아니고요. 네. 뭐 필리핀도 주고 인도네시아도 주고 말레이시아도 주고 뭐 많이 줬습니다. 네. 그 나라들 전부 뭐 호텔 짓고 위락 시설 짓고 이 짓 해가지고 다 닦아먹은 거예요. 아,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는 예. 야 이게 무슨 돈이냐 이게 예. 이 피 같은 돈 아니냐 막 우리 전 국민의 피가 묻은 돈인데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에 가장 필요한 예. 그 사업에 썼습니다. 예. 어디다 썼느냐? 포항제철 짓는데 아,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예. 나머지 경부고속도로 짓는데 썼습니다. 예. 소양강댐이라든지 이런 SOC 자본을 확충하는 데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나마 밥술이나 먹는 나라가 된 게 다 그때 그 지도자들의 선견지명 때문이었다. 대신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하도 뭐 독재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내 무덤에다가 침을 뱉어라. 아.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예. 내 할 일이란 무엇이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예. 북한이 건들면은 가서 그냥 뭐 아주 그냥 아작을 내는 나라. 예. 북한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나라. 예. 전 국민이 새끼밥을 배불리 먹는 나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은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시절만 해도 우리가 어디 감히 해외 나가서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지금 한국 여권 들고 나가면요, 그 다 통과합니다. 근데 중국 여권 들고 가면요, 다 잡습니다. 예. 다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은 사실상 예.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력이라든지 축적돼 있었던 어떤 자본이라든지 그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100분의 1로 정밀 가공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을 대량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전국 각도에 하나씩 기계공고라는 걸 특성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아,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었네요. 네, 예. 뭐 예. 금호공고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주로 그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 사람들이 공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런 뭐 정밀 가공 기술, 뭐 플랜트 기술, 뭐 석유화학을 만들려면 뭐 엄청난 뭐 용접 기술, 뭐 엄청난 그 엔진 기술자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거기서 뭐 이제 대량으로 길러낸 겁니다. 대량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중동 건설 시장도 나가서 뭐 하고 우리나라 또 뭐 포항제철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조선소 만드는 데 들어가고 조선이라는 거는요. 그 뭐 30만 톤짜리 배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전부 쇠붙이를 용접해서 블럭 쌓듯이 요만한 블럭들 합치고 이만한 블럭 합치고 이 전부 쇠붙이를 용접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아주 특수 용접할 수 있는 사람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정밀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제철 산업, 화학 산업, 특수산, 뭐 특수강 산업 이런 거를 다 일으켜서 무기를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완전히 이제 황골탈퇴하게 되고 1978년도에는 국산 지대지 미사일, 현무 미사일까지 만드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제 요 책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게 한국의 그 뭡니까 이 화학 산업을 한 게 포탄 만들려고 화학 산업 그렇습니다. 미사일 전자 산업을 한 거는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 산업 했고 뭐
자동차 산업은 전차 만들고 탱크 만들려고 자동차 산업을 예. 전부 다 무기 만들려고 이 산업을 했더라고요. 예. 그 고속도로도 닦은 게 후방에서 만든 무기를 갖다 전방으로 확 이게 보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물자 수송 군용 물자 수송하려고 예. 고속도로 깔고 이제 그렇게 깔아 놓으니까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군사적 목적이 더 강했더라고요. 예. 예. 아 그게요. 예. 예. 군사적 목적이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인류 역사에서 예, 예. 산업과 예. 공업, 기술, 과학, 예. 문명의 발전은 예. 다 뭐가 이끌었느냐? 전쟁이 이끌었습니다. 그죠, 예. 전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이 나라가 있고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왜? 인류 역사는 정복의 역사고 워낙 이제 뭐 먹고 살 게 모자라니까 이것을 빼앗고 약탈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인류의 뭐 평화를 위하고 뭐 다 고귀한 생각인 거 전 다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인류 역사는 피투성이의 역사입니다. 예. 이 나라하고 전쟁 상태에 벌어져 가지고 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보다 더 훈련을 열심히 시켜야죠. 예. 이 나라보다 전술 전략을 더 자세히 짜야죠. 예. 또 뭘 해야 돼요? 이 나라보다 무기가 더 앞서야죠. 그죠. 예. 기술이 앞서야죠. 예. 먹이는 거 잘 먹여야 잘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입혀야지 얼어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 그다음에 이것을 뭐 군인들을 징집하고 이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행정력, 이 모든 것들이 예. 다 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동원된 것들이고 예. 그래서 오늘날 국가라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 전쟁 지도부가 예. 발달을 해서 국가가 됐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전쟁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닦고 예. 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산업을 일으키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 우리가 이걸 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이 정말 무지몽매한 이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평화가 너무 난만해서 예. 도대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철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자의로 지금까지 전쟁을 결심을 하고 예. 해외로 나가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소위 말하는 주인공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 지켜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아 미국도 믿을 수 없구나. 우리는 미국을 철수같이 믿었는데 아니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을 빼가겠대요. 예. 그리고 니네는 네가 지키려고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무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중화학공업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했습니다. 예.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기술 인력이 필요해요. 예. 그 기술 인력도 대대적으로 키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산업의 다른 분야로 다 이전이 돼서 우리나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죠. 그 폭발적으로 성장한 산업의 덕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도 밥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뭐야 1970년대에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1980년대 저유가 저환율 네. 또 뭐 있죠 저금리인가요? 저금리, 삼저라고 삼저, 그러죠. 삼저 예. 이거를 만나면서 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88 올림픽을 하게 된 원동력이 그렇죠. 예. 88 올림픽을 하니까 맨날 북한한테 두들겨 맞던 나라가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하니까 세계적인 성공을 세계적으로 이뤘고 깜짝 놀라니까는 동구권이 무너지는 야 우리 소련한테 붙는 것보다 미국한테 붙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소련에서 이탈해버리고 예. 그러니까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를 하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화공업이 예.
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과언이 아니라 그게 정설이라고 봐야죠. 아,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중화공업을 일으키던 시절이 예. 참으로 럭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냥 김일성이가 틈만 나면 그냥 남침을 하기 위해서 뭐 1.1 사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하지를 않나, 뭐 푸에블로 뭐 납치를 하지를 않나, 막 미군 그 정찰기를 예. 격추를 하지 않나, 뭐 울진 삼척을 일으키질 않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그거를 일으키기가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다 보니까 예. 시기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1차 석유위기가 1974년에 터졌는데 예. 그 74년 이전에 우리가 주요한 이런 시설들을 상당 부분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예. 제1차 석유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뭐 원자재 값, 공산품 값 이런 것들이 막 5배, 10배씩 막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우리는 그 오르기 전 가격으로 건설을 해서 오늘날 포항제철이 이렇게 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 최첨단 일관 제철소를 예. 가장 1차 석유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예. 싼 가격으로 최첨단 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과감하게 안 밀어붙였으면은 예. 이게 뭐 하지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중화공업을 예. 시작을 하게 동기부여를 해준 것은 김일성이니까 예. 김일성도 우리 중화공업에 그래도 나름대로 예. 그 적에게 기여를 해줬으니까 적을 이롭게 한 거는 김일성은 이적행위를 한 거죠. 예. 두 번째로 1979년에 예. 또 이제 제2차 석유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 바로 그해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시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을 해놓은 이 중화공업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아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군 출신이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시면요, 조선왕 그러니까 1270년에 고려의 무신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약 그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약 800년을 붓을 든 문인들이 칼을 든 무인들을 찍어 누르고 이 권력을 행사한 정말 이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치의 그 전성시대였습니다. 붓을 든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산업공상의 신분구조라고 하죠. 공상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붙잡이들의 천국이었던 나라에서 박정희는 군인이잖아요. 무인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다나카메이라는 일본 정치학자,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는 한국 역사에서 볼 때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을 합치면 정확하게 30년인데 이 30년은 총잡이들이 그 통치를 한 지극히 예외의 시대였다. 그래서 한국은 이 지극히 예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바로 다시 문치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책인데 그대로 됐죠. 노태우 끝난 다음에 김영삼, 김영삼 끝난 다음에 김대중, 김대중 끝난 다음에 노무현, 노무현 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다음에 문재인. 전부 먹물들의 천국이에요 지금. 이명박이 빠졌네요. 먹물의 천국이에요, 먹물의 천국. 그러나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인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가 물려준 이 그 중화학공업을 거의 뭐
좀 살벌하게 표현하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막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막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예. 그 이후에 예. 전두환 정부 그 집권 한 5년 정도, 1985년을 전후로 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3조 호황이라는 예. 그야말로 막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아. 그때 이제 박정희가 건설을 하고 예. 전두환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해서 아주 그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이 중화학공업이 예. 대박을 치기 시작을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기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는 실전에서 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를 이 저기 실전에서 느꼈구만. 그런 것들이 다 구조조정하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예. 대응했던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요, 이 소위 말하는 먹물들하고 이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예. 군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 적을 섬멸을 해서 예. 나라를 지키고 예. 정복을 하고 하는 그런 그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뭐 민주주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명령과 지시, 이행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적을 섬멸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훌륭한 무기가 필요하죠. 예. 훌륭한 전략이 필요하죠. 훌륭한 병참 지원이 필요하죠. 예. 이게 전부 과학기술과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과학, 예. 기술, 뭐 실용, 테크노크라트 이런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고 예. 그래서 우수한 무기, 우수한 뭐 군복, 예. 우수한 전략, 전술 예.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산업이 발달하는 거고요. 예. 예. 무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 무기 만드는 모든 기술들이 전부 산업으로 파급이 돼서 그 나라 산업이 껑충껑충 뛰어서 발전을 합니다. 예. 오늘날 인류 문명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꾼 컴퓨터, 예. 컴퓨터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탄도미사일 탄도학을 예. 탄도를 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컴퓨터입니다. 예. 예.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또 미군들 전 예. 세계 네트워크망이 인터넷이죠. 예. 그다음에 GPS. 비행기에다가 예. 폭탄을 막 많이 실으려면 비행기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예. 그 가벼우려면은 쇠붙이에서 아주 특수한 재질, 첨단 복합 예. 소재 뭐 예. 티타늄 소재 뭐 이런 거. 그 티타늄 소재 이런 것들이 산업 기술로 응용이 돼서 오늘날 자동차의 무게가 옛날에 1톤이었다면 지금은 한 500kg 정도 절반 이상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특수 소재를 사용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국방 무기 만드는 기술에서부터 파급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도의 산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첨단 기술을 전부 산업 분야로 갖다가 뿌려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다. 야,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 아주 뭐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그 모든 외자 다 갚고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에 우리나라는 모든 빚을 다 갚고 순채권국이 됐었습니다. 이거 저기 뭡니까 소련에다가 30억 불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본부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거지. 이거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대박을 쳐서 벌어들인 돈으로 서울올림픽을 했고 그 서울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아주 그 빛나는 이 발전의 모습을 바라본 이 공산주의 국가, 동구권 국가들이 야 우리는 뭐냐 공산주의 체제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한 대한민국을 봐라. 그래서
동구권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고 예, 예. 그 동구권의 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불러졌던 노래가 예.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 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이 88 서울올림픽으로 연결이 되고 예. 그 88 서울올림픽이 소련과 동구권과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으니까 예. 우리는 박정희 중화학공업이 소련을 붕괴시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되네요. 예.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 왜 자꾸 박정희 대통령 지금? 근데 왜 이런 역사에다가 침을 뱉고 예. 왜 이 짓을 하느냐? 저 박정희만 없었으면 예. 바로 공산화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니 그때 우리 국민들이 다 공산주의를 원했는데 이 박정희 이승만 때문에 말이야 이 공산주의 못했으니까 이놈들 없애버리고 이놈들 지워버리고 우리 다시 그때 그 시대의 인민들이 선호했던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미치광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네요. 예. 그 저희가 처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놓은 동생 이야기로 아주 그 저기 소프트하게 들어왔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심각하죠. 예. 이거 이 소위 말해서 이 문명사적인 그죠 얘기까지. 이 공산주의의 본국인 소련이 예. 박정희라는 이 작은 사람 때문에 무너졌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첫 번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더라고요. 예. 아 미국 너희들 갈 테면 가. 우리는 우리가 지킬게. 그래서 우리가 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그래서 핵무기도 만들려고 했었고 예, 이런 거죠. 예. 예. 아 보니까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 압력을 넣으니까 예. 사실은 이 뭐 그 원자력 연구원 이거를 갖다가 원자력을 빼버리고 에너지 연구원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 해체해가지고 저기 지방 대전으로 이전시켜버리고 예. 아 우리 해체했어 이래가지고 그냥 뒤에서는 또 몰래 그냥 상업용 원전 만들고 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전 산업이 컸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전두환 대통령이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일 만드는 조직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연구하던 조직도 뭐 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두환 뭐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 당시에 시대 상황으로 보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핵무기를 막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전두환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직은 뭐 해산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늘날 한국 표준형 원자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아닌 그야말로 평화적인 예. 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이 분야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예. 발전 육성시킨 것도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예. 예.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를 그런 부분에서는 회복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게 국민의 도리라고 봅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그런 어떤 원자력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오늘날 한국 표준원 원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진면목이 밝혀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소총탄 한 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예. 박정희 정부 말기에는 우리가 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의 구호가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수출하자. 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박동선 사건입니다. 아, 예. 박동선 사건은 예.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뭐 쌀을 그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예. 뭐 미국에 있는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다가 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이런 뭐 프레이저 보고서니야 뭐 별 험악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예. 핵심 본질은요. 예. 우리 국산 무기를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를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에다가 무기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핸들링하는 회사하고 뭔가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가 세계적인 무기 회사들의 귀에 들어가고 예. 그 회사들이 압력을 넣어서 박동선이라는 사람을 아주 뭐 우스꽝스러운 아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그 핵심 본질이 있다는 점을 무기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미국의 그렇습니다. 방위 공작에 당한 거네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예.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프랑스, 프랑스, 뭐 영국, 영국,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죠. 예. 이런 나라들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든 국산 예. 무기, 국산 소총 이런 거는 우리가 가장 그 마지막에 만든 최신 첨단 무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명중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더 좋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더 훌륭하고 예. 가격도 훨씬 싸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 무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무기를 수출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런 그 나라들의 무기 그 상들, 무기 예. 회사들이 이러다가 한국한테 다 자기네 시장 뺏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태클 태클을 건 게 박동선 사건이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 박동선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이 중화공업 할 때 보니까는 네. 이 일본의 이 도움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컸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 때 예.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 그 돈이 들어가야 예. 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고민하다가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예. 그 돈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철소를 짓자. 예.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날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나 예. 뭐 이런 데를 보면 자기가 무슨 뭐 하와이 구상 이래가지고 하와이에서 뭐 대일 청구권 자금을 들여다가 뭐 해야 되겠다. 자기가 구상했다 그래서 예. 막 뭐 뻥을 쳐놨는데 예. 저는 정말 박태준 씨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그런 것까지를 다 계산을 해서 박태준이라는 사람에게 이 제철소를 하고 맡겨놨으면 예. 거기에 만족을 하고 박태준 회장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시대가 됐고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그 정부에 가서 자기가 국무총리를 하고 녹을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예. 포항제철의 역사에서 박정희를 지워버리는 이런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박태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예. 포항제철의 홍보관에 가보십시오. 예.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에 딱 한 장 걸려 있어요. 어떻게 포스코를 박태준이 만들었습니까? 이건 역사 날조입니다. 예. 포항제철에 계시는 분들, 포스코 직원분들, 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정말 반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날조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다 지어내고 자기가 창업자래요.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만든 책인데 예. 여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지시해가지고 예. 포항제철 이런 거 할 때 뭐 예. 이게 회의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자세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자기 자서전에는 자기가 다 했대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은 어디 있냐 이거죠. 자, 나중에 한번 사보십시오. 예. 또 하나 포항제철 홍보관에 가면은 일본의 도움이라는 것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에게 대일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그 자금으로 우리가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일본도 이제 전후복구를 하고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모든 것은 다 수출했습니다만은 예. 일본에 제철 기술을 수출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뭐 통산성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한국에다가 대일총권 자금으로 제철소를 짓고 그 제철소를 짓는 기술을 일본 기술로 짓는다 예. 하는 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국위선양이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고 예, 예. 그리고 그 신일본 제철에서 예. 포항 제철에 기술 고문을 파견을 해줍니다. 아리가라는 분인데 예, 예. 이분이 한국에 와서 포항 제철을 짓는 과정에서 이 용광로 그 쇳물을 만드는 이 용광로를 만들 때 그 내화벽돌이라고 그래서 예, 예. 이 벽돌 한 장 만드는 기술에서부터 예. 거의 모든 것을 예. 정말 일본이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 식민 지배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을 줘서 이 나라가 좀 지금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 거기에다 부담을 더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 산업계라든지 기술계라든지 이런 데서요. 예. 다른 나라 같으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예. 그런 기술들을 우리에게 다 이전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예.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라면 정말 고맙소. 예. 당신들의 그때 그 도움이 오늘날 우리 포항제철을 일으키고 이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정말 밑거름이 됐다. 예. 정말 고맙다.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러고 이 전자산업도 일본의 교수님이 예. 한국이 전자산업 하기 딱 좋다. 예. 전자산업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또 조언을 해가지고 그 조언한 게 박정희 대통령 귀에 어쩌어쩌 흘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 전자산업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일본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창원도 저기 일본의 그 중화공업단 시타치 중공업인가요? 뭐 예. 거기를 본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급 그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부족을 했을 때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일제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전부 일본어를 그 말할 줄 알고 해독할 줄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예. 그런 아주 최신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뭐 받아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일본을 그 따라간 거죠. 일종의 이제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쁜 짓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 모든 후진국들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캐치업 전략이라고 그래서 선진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요 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까운데 일본이라는 이 산업 선진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겸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 언론들, 이 나라 정치인들 다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뭐 반일, 뭐 무슨 소녀상, 위안부, 예, 뭐 소녀상 문제에서부터 도대체 일본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같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그 도움도 큰 힘이 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새끼 친일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이니까 아 글쎄요 이런 정말 지성의 만용 행패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글쎄 이게 정말 국제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친일파다 하고 뭐 하지만 일본의 그런 진면목이나 기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었고 일본어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어가 기술 배워가지고 한국에 전수하고 막 뭐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출은 미국에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도 겸허히 인정을 하고 그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게 국제 간의 예의고 이런 거지. 아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저거 뭐 쥐 배부리기 위해서 나한테 뭐 해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느낄 그런 배신감 같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혐한 일본의 혐한 감정이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 상당수는 예.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포항제철 그 역사관에 그런 분들이 이런 도움을 줘서 우리가 이런 빠른 기간에 우리가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됐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요 2012년에 예. 한국이 수출 5천억 불, 예. 수입 5천억 불 그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무역 1조 불 시대가 개막이 됐어요. 예. 그때 2012년에 예. 우리나라 그 통상산업부인가 여기에서 예. 한국이 이 소위 말하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으로 그 도움을 준 외국인 세 분에게 뭐 훈장을 추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 그 아리가 선생 예.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 가족에게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훈장을 추서를 했고요. 예. 이탈리아에서 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분이 계세요. 예. 주지아로라고. 아. 이분이 우리 현대폰이 자동차를 설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또 훈장을 줬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인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예.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 그분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예. 아까 그 책에 나오는데 예. 그분에게 이렇게 세 분에게 예.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감사의 예를 표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일본의 그 고마운 도움을 받은 포스코의 홍보관 정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저는 예의다.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 포스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예. 잘못됐다. 그게 역사 왜곡이다 이거죠. 예.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건.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시간이 이게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막 제가 너무 흥분해서 좀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이렇게 좀 남발을 했는데 예.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그러운 몸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포스코라든지 이 박태준 회장 부분은 정말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정말 개차반 같은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날조하는 이런 사례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간 뭐 너무 과격한 용어로 제가 뭐 다른 분들 그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박정희의 동반성장의 경제학 이 책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박정희의 옆얼굴 이 책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 이거는 정말 이 국방과학연구소나 거기 있는 역사적 사실들만 쫙 추려낸 거기 때문에 예. 청와대 뭐 각종 뭐 문서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역사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학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기사 쓸 때 이거 보고 쓰거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아주 책이 너덜너덜해지었는데 요거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02587-1833에서만 살 수가 있고요. 요거는 5만 원이에요. 예. 근데 집에 요런 거 하나 꼭 좀 꽂아 두십시오. 저는 이 책을 보면은 자꾸 눈물이 나요. 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가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고민들이 그대로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 고민이 결국 우리 산업으로 다 파급이 돼서 예.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이 예. 경쟁력을 가지는 원천이 바로 이 방위산업이었다 하는 점을 시청자분께서는 예.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군복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군용 텐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아웃도어 제품들 뭐 텐트 용품들 캠핑 용품이 세계적인 수준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장갑차들은요. 엔진을 따로 안 만들고 현대차 400마력짜리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 탑재해가지고 장갑차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용 기술하고 군용 기술하고 뭐 이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민수용 기술이 군용 기술보다 수준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만드는 거고 이게 좀 너무 딱딱하니까 저희가 이런 총도 들고 있고 머리띠도 하고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저희가 저작권 포기하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지금 이 자주국방 죽이기 대한민국 방위산업 죽이기 이런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책을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저희가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디펜서 뉴스의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배너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은 02711-9642 02711-9642번으로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